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정말 간만에 일주일 만에 영상 올리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아팠습니다. 코로나가 다행히 아니었어요. 코로나 다행히 음성 나왔는데 독감 조심하세요. 진짜 코로나 말고도 독감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마스크 진짜 잘 끼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가 지금 34살이니까 34년 동안 겪은 감기 중에 가장 센 거를 겪어가지고 제가 회사도 한 이틀 못 나가고 진짜 제가 진짜 이런 감기가 있나, 이게 바로 독감이구나, 이거를 겪고 나서 진짜 제가 죽는 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마감이 있는 그런 업무들이 많이 쌓였어요. 이렇게 또 일을 못하게 되면서. 그래서 그거를 해치우느라 지금 일요일인데 8시간 일하고 왔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이렇게 못하고 있고. 그래도 유튜브는 구독자분들 거의 이제 6,000명 가까이 되니까 이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두 번째 우선순위거든요. 첫 번째는 제 본업, 두 번째는 제 유튜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좀 짬짬이 찍게 됐습니다. 이렇게 찍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안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야죠. 1만 가야죠. 1만 구독자. 본론으로 들어갈 것도 없이 이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십니까? 스탬플이요, 이제 리어휠 드라이브로 바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6,059만원입니다. 출고가가. 실화냐 이게? 롱레인지보다 비싸죠. 이게 원래 5,469만원이었는데 이거를 얼마 전에 200만원인가 올리고 나서 또 올렸습니다. 제가 이거 올렸을 때 5,700인가 5,600인가 올렸을 때 그때쯤에 이제 보조금 우리나라 100% 줄 수 있는 제한이 5,500만원으로 낮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테슬라 코리아는 과거와 같이 5,500만원으로 낮출 겁니다 여러분 했는데 테슬라 코리아는 저랑 정말 딴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천만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오버. 5,999만원도 아니고 그냥 6천만원 이상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꼬레아에다가 테슬라 차량을 파는데 보조금 상관 안 해. 보조금 100% 안 받아도 돼. 그냥 꼬레아. 야, 살 테면 사가고 니네 아니어도 살 사람 굉장히 많아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 테슬라가 정말 배짱정상에 정말 제대로 하고 있죠. 퍼포먼스는 7,900만원이에요. 모델 3에다가 퍼포먼스에다가 FSD 넣고 색깔 넣고 하면은 거의 9천만원 육박합니다. 이 돈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차인가? 저는 오너 입장에서도 이게 솔직히 오너 입장에서는 중고차 가격이 방어된다는 입장에서 마냥 또 안 좋게 볼 수 없지만 또 마냥 또 좋게 보기에는 저는 이 테슬라가 코리아에서도 좀 많이 퍼지게 되면서 테슬라에 대한 인프라가 좀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거를 기대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좀 반반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마냥 좋지도 않습니다 이게. 아니 가격 인상이 이거 시가를 그냥 매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 소래포구 회도 아니고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약간 좀 싶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배짱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배짱 장사를 많이 하고 있죠. 이미 많이 올렸었죠. 미국에서 모델 Y랑 모델 3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우리나라에 이게 적용이 안 되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모델 3 롱레인지 주문을 막아놓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올리더니 이제 6천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런 배짱 장사 테슬라가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또 최근에도 며칠 전이죠. 11월 12일이니까 그저께 뉴스인가요? 모델 Y를 또 올렸습니다. 또 올렸어요 가격을. 어게인 이건 진짜 가격을 올렸습니다를 지금 제가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제가 올 초에 봤을 때 49,000불이었는데 거의 9,000불이 올랐죠. 하나로 따지면 거의 1,100만원 가량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게 된 이유에는 이제 인센티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들에 다시 보조금이 지급이 될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수요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칩 쇼리지 이런 것들도 있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시가처럼 올리는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좀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 곧 있으면 인센티브를 받으니까 그만큼 이제 차감이 되니까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보조금이 이제 못 받게 됐다가 이제 다시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 보조금을 받아왔던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미국과 같이 따라가니까 미국과는 약간 좀 다르죠.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은. 우리나라는 이제
있던 보조금도 이제 모델 3 스탬플 같은 경우에는 반다작을 받게 생겼고 가격은 많이 오르고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제 벤츠 E클래스 250급의 실구매가를 가지고 이제 모델 3 롱레지를 사야 되는데 참 이런 움직임이 좋은 건가? 주주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주 아니에요. 저는 1190에 다 팔아가지고 저는 뭐 차트를 약간 좀 신봉하는 사람이라서 다음 진입 시점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주주분들에게는 그만큼 이제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죠. 특히 지금 뭐 N카 같은 경우 이제 모델 3 중고가를 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이게 중고 물량이 그렇게 많이 풀리지도 않거든요. 이게 저는 많이 풀렸다 생각을 했는데 모델 3 롱레인지 트림 하면 한 20개 정도 풀렸나? 다른 전기차들 풀린 거에 비하면 정말 극소수로 풀립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테슬라를 한번 산 사람은 이 테슬라를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차가 당연히 뭔가 생긴 게 되게 좀 엉성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도 없어 보이고 물론 뭐 프리미엄 브랜드에 비해서입니다.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뭐 가성비, 엄청난 출력이라든지 충전 속도라든지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OTA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들 이런 걸 한번 겪게 되면은 테슬라가 아닌 차는 정말로 좀 급이 좀 많이 다른 차 아무리 뭐 페라리든 람보르기니든 좀 선 넘었나? 그럼 뭐 논외를 치더라도 정말로 막 고성능의 차 이런 거가 지나가더라도 부럽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막 많이 부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카테고리가 다른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 지나가는 차 중에 이 차가 가장 우월하지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살고 있어요. 네, 테슬라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중고 물량이 잘 안 풀리고 이게 또 2020년, 2019년에 출고된 차량들도 똑같은 하드웨어를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ECU라든지 이런 뭐 미디어 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OTA를 통해서 똑같이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뭐 스포티파이가 풀리면은 2019년에 팔린 차량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구형을 타더라도 뭔가 구형 같지 않은 게다가 주행거리 향상 뭐 이런 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막 그게 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니니까 외관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사실 없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구형 오너가 도저히 이 차를 팔만한 그런 건덕지들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거를 팔고 뭔가 뭐 GV60이라든지 벤츠를 간다거나 뭐 포르쉐 간다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진짜 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뭐 갈만한 여유도 없지만 바꿔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 차를 팔고 다시 테슬라를 예약할지언정 테슬라는 무조건 한 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제 뭐 단톡방이라든지 어디 보면은 진짜 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세상에 저만 돈이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들 뭐 모델 3를 뭐 세컨카, 모델 Y를 뭐 세컨카 이런 개념으로 샀다가 기존에 있는 고성능 차량들을 뭐 포르쉐나 뭐 이런 차량들을 그냥 차고에 그냥 냅둔 상태로 그렇게 유지를 하신다는 거. 엉성한데 이거를 또 근데 없으면 허전한 그런 차. 한 대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차가 됐기 때문에 중고로 내놓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중고가가 지금 뭐 어마어마하죠. 제가 구매했던 가격보다 거의 8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주고 매입을 해간다는 헤이 딜러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또 이런 면에서는 좋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격을 올리는 게 제가 뭐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있죠. 테슬라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럭셔리 브랜드라고 그렇게 칭해져서 구분이 되고 있어요. 네, 럭셔리 브랜드 하면은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 벤츠, BMW 이런 브랜드죠. 그런 브랜드의 본고장이 바로 독일인데 독일에서 테슬라가 나우 테슬라 라이즈 투 유럽 마켓이라고 하죠. 모델 3가 정말 많이 팔리고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의 본고장인 독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델 3가 여기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지금 없어서 못 사는 차지 그냥 만들어내서 그냥 독일에 가져오는 족족 그렇게 팔리고 있는 차입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유럽 전체에서 전기차 내연차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바로 모델 3였죠. 유럽에서도 잘 나가는 차가 바로 모델 3가 됐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내용이 있나 싶은데 이제 기가 베를린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모델 Y가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다가 이제 폭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정말 유럽의 모델 Y 판매량 정말 생각만 해도 내년 진짜 200만 대 찍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뭐 예상할 필요가 없죠. 이런 걸 보면 정말 테슬라의 주식이 정말 앞으로도 좀 가능성 좀 밝다는 거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미국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테슬라가 most popular luxury becoming 되고 있다는 거죠. becoming 되고 있다.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럭셔리카로 좀 분류되는 차들이 있죠. 1등은 거의 뭐 렉서스 고정, 2등이 BMW인데 3등이 원래 머세디스 벤츠였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벤츠를 꺾었다는 거죠. 와, 이 미국이라는 정말 세계 각국의 많은 브랜드들이 여기다 차를 내놔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보는 엄청나게 이 차량 판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여기서 벤츠를 드디어 꺾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로서 벤츠를 꺾었다는 거. 더 이상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끼리 비교를 하는 거는 이제 그만둬야 되죠. 더 이상 이제 언제까지 뭐 아이오닉 5, EV6, GV60 이런 차랑 비교를 해야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뭐 비교해도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전기차끼리의 비교는 이제 끝났다. PHEV 아야 필요 없다. 그냥 뭐 내연차까지 비교를 해봐도 테슬라가 전혀 꿀리지 않은 그런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옛날 말씀드렸지만 모델3 스프릿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주문했을 때 내년 6월에 받을 수 있는 차고 모델 Y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델 Y도 롱레인지는 내년 6월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인도가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차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당장 안 팔아도 내년 6월까지 이렇게 많이 밀려 있으니까 좀 돈을 좀 더 받을래 이렇게 올리는 거 배짱 장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마냥 또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센터 콘솔 부분에 USB-C 타입 들어가는 부분 같거든요. 여기에 USB-C 포트가 그냥 삭제된 상태로 지금 미국에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차들은 다행히 이렇게 USB-C 포트가 삭제된 상태로 출고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 출고되어 있는 차들은 USB-C 타입이 일부 차량들은 USB-C 타입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출고가 되고 있다.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좀 싶습니다. 뭐 반도체 쇼리지겠죠. 이런 게 결국에는 제대로 부품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일부 이런 부품을 제외한 상태에서 출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품이 이제 스톡이 쌓이게 되면은 직접 센터로 와가지고 다시 넣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미리 좀 공지를 해줬으면은 뭐 사용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먼저 이거를 고지받고 나서 이거를 겪는 거는 그래도 좀 마음의 준비가 되는 거니까 좀 낫지 않습니까? 이거를 근데 아무런 사전 공지도 없이 이런 짓을 해놨습니다. USB-C 타입 포트를 삭제하고 나서 출고를 했어요. 왜 이렇게 내 차 결함이 있어요. USB-C 타입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부품이 새로 생기면 넣어줄게요. 지금 출고되고 있는 많은 차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답변했다고 하는 거니까 참 이런 거는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아무리 배짱장사라고 하지만 참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거는 아무리 제가 테슬라이지만 이거는 도저히 커버를 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러해서 좀 경쟁이 필요한 건데 지금 뭐 경쟁이 지금 뭐 돼야 말이죠. 지금 사실 지금 뭐 많은 내연차 브랜드들이 전기차를 만들면은 테슬라 따위 잡는다라는 게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뭔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을 보면은 성능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비교가 지금 되지 않는 부분이죠. 물론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만드는 전기차는 프리미엄이 해왔던 것처럼 정말 실내 마감이라든지 뭐 단차 이런 것들 정말 차를 탔을 때 이게 확실히 고급차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훌륭한 품질을 보여주는 차량들을 출고해주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좀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량이 사실 테슬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성능 같은 것들은 기존에 정말 유명한 브랜드 뭐 프리미엄 뭐 벤츠건 BMW는 할 거 없이 테슬라에 비하면 정말 뭐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좀 떨어지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뭐 자율주행 부분은 뭐 비교도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최근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EQS EQS가 우리나라 인증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WLTP 기준으로 벤츠 EQS 450 플러스 모델이 770km를 인증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세 달 전인가 EQS 770km 간다. 근데 테슬라 차량 WLTP 기준으로 한 600km 인증 받았냐? 드디어 이제 봐라 벤츠가 이렇게 각 잡고 만들고 전용 플랫폼으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은 모델 S 정도 테슬라 정도는 그냥 잡지라고 말을 했지만 벤츠 EQS도 이 코리아의 엄청난 이 주행거리 인증을 제대로 통과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770으로 인증을 받았던 벤츠 EQS 우리나라 오니까 고작 478km. 이것도 물론 많이 가는 거긴 해요.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땐 평균 이상으로 굉장히 잘 가는 차긴 한데 문제는 벤츠 EQS 450 플러스 모델이 무려 107.8kWh의 배터리 정말 어마어마한 배터리를 탑재를 했다는 거죠. 사실 저는 770 할 때도 약간 좀 많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WLTP지? 그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EPA를 위주로 봤는데 EQS 450 플러스가 EPA 인증을 이게 560인가 그렇게 받았었더라고요. 근데 이때부터 좀 역전이 됐습니다. 모델 S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모델 기준으로 EPA 인증을 받은 게 640km인가 650km인가 됐거든요. 그래서
WLTP랑 EPA가 이미 여기서 역전이 된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국식 인증이 나오더라도 EQS가 좀 잘 나와봐야 500 좀 넘을까? 500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정말 예상이 좀 적중을 했죠. 우리나라는 EPA랑 좀 가깝습니다. WLTP보다. 그래서 EPA 인증 결과를 봤을 때 분명히 이렇게 떨어질 거라 예상했는데 정말 그렇게 나왔다. 문제는 EQS 450 플러스. 네, 이게 1억 7,700만 원인데 여러분들 벤츠의 기암급 EQS 같은 경우 당연히 듀얼 모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중에서 좀 괜찮다, 좀 사양이 괜찮다 하는 차량들은 당연히 전륜보다 하나, 후륜보다 하나 해가지고 듀얼 모터를 가지고 나오는 게 거의 뭐 국룰이죠. GV60 같은 경우도 스탠다드 외 모델들은 다 듀얼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당연히 프리미엄 모델이니까 전기차로서의 사륜은 정말 내연차의 사륜과는 약간 좀 결이 다르거든요. 이거를 각각 전륜, 후륜을 각각 이렇게 제어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륜을 구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듀얼 모터를 이용한 사륜 시스템이기 때문이죠. 근데 EQS 450 플러스 이 주행 가는 거리 478km 인증을 받은 차, 무려 107.8kWh를 탑재한 이 엄청난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 478km 인증받는 이 차 모터가 하나 달렸습니다. 이게 듀얼 모터를 탑재한 580 모델은 이거보다 떨어질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450 정도 나올까 싶은데 명백히 정말 기술력 문제죠. 벤츠 EQ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긴 게 되게 유선형으로 되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딱 봐도 공기를 다 가릴 것 같이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공기 저항 개수가 0.200인가 해가지고 0.208인 모델 S보다 약간 공기 저항 개수가 더 낮은 차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많이 탑재했고 공기 저항 개수도 굉장히 낮은 차. 다행히 주행 가는 거리도 높겠지 했지만 WLTP를 봤을 땐 좀 그럴 것 같았는데 막상 EPA랑 한국식 인증을 보니까는 턱없이 부족하죠.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증 다시 받으면은 최소 550 이상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EPA를 우리나라로 가졌을 때 그런 비율 같은 거 생각을 해봤을 때 심지어 모델 S 롱레지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터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 출력 같은 경우 당연히 이제 EQS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훨씬 뛰어나고 심지어 배터리도 100kWh 딱 이 정도 탑재를 했습니다. 배터리를 거의 8% 정도 적게 탑재한 상태에서 출력도 더 좋고 주행 가는 거리도 넘사로 차이가 나고 심지어 듀얼 모터라는 거. 이런 게 바로 기술력이죠. 요새 뭐 전기차 유튜버도 그렇고 뭐 어디 뭐 자동차 유튜버 유명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전기차는 정말 배터리를 탑재한 만큼 가는 거다.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됐으면은 당연히 뭐 현대라든지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푸조 같은 차량들도 배터리를 탑재한 만큼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테슬라랑 비슷한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도 어느 그런 차량들도 그만한 주행거리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실주행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테슬라 차량들도 실주행거리 잘 나와요. 그래서 똑같은 배터리를 탑재해도 얼만큼 멀리 가냐 이런 주행거리 같은 것들 이렇게 좀 더 멀리 가는 것들 이런 기술력을 절대 테슬라의 이런 기술력을 절대 폄하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가깝게 이렇게 전기차만을 이렇게 만들어 왔던 차인데 이런 기술력이 한 번에 이렇게 따라오게 이렇게 쉽게 가져오지 못하겠죠. 다른 차량들이.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OTA를 통해서 로직을 바꿔가면서 주행 가는 거리를 매년 이렇게 소폭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배터리 밀도도 뭔가 NCA 이런 비율 같은 것들을 좀 더 높여가면서 계속 이렇게 놀리고 있죠. 다른 브랜드들도 테슬라를 쫓아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반대로 테슬라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전기차 분야의 원탑은 당연 테슬라 같은데 뭐 EQS를 사실 분들이 뭐 테슬라 주행 가는 거리가 길고 뭐 OTA가 돼가지고 EQS 대신 테슬라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EQS를 사시는 분들은 이미 뭐 정해져 있습니다. 뭐 모델 S가 주행 가는 거리가 뭐 100km가 나오고 1억에 나오고 막 하더라도 네 EQS 사실 분들은 EQS를 사십니다. 왜냐하면은 EQS 사실 분들은 벤츠 S클래스급의 기암을 사실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봤을 때 EQS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국에 출시하면 그냥 뭐 없어서 뭐 차죠. EQS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뭐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정말 한국의 인증은 무섭다. 그리고 테슬라의 기술력은 결코 여러분들이 이 배터리 탑재한 만큼 주행 가는 거리는 모든 전기차들이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 말씀드렸지만 스탬플 모델3 스탬플의 스펙이 좀 바뀌었습니다. 스탬플의 제로백이 좀 낮아졌습니다. 약간 좀 스펙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목록 확장에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로백이 6.1초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스탬플 제로백이 5.4초 아니었냐? 네, 제로백이 0.7
최초가 늦어졌죠. 그러니까 미국식의 스탬프 사양이 좀 약간 제로백이 좀 감소한 만큼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됐다. 이 말인즉슨 우리나라에도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탑재한 스탬플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예정이라는 거 확정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왜 스탬플이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 탑재하면서 이렇게 성능이 떨어졌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옛날에 바로 전 영상이죠. 전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 리튬 인산소 배터리는 전압이 거의 뭐 충전량 SOC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변한다기보다 양극단의 변화값은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용하는 그 SOC 구간에서는 거의 뭐 스테이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충전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방전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이 전압이 거의 370V로 거의 뭐 고정이 되어 있다시피 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전압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NC의 배터리처럼 뭔가 충전량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는 배터리를 사용할 때에 비해서 아무래도 SOC가 높을 때는 전압이 낮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모터에 대해서 전압과 전류를 이렇게 제대로 쏴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제로백이 낮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좀 튜닝하면은 똑같은 제로백을 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전압과 좀 낮은 전류로도 똑같은 제로백이 낼 수 있는 고성능 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모터까지 바꾸기에는 스탬플에 약간 좀 말이 좀 안 맞죠. 스탬플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로백이 좀 낮아진 거라고 보여지고, 모델 Y 같은 경우 스탠다드 레인지가 지금 중국에는 팔리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 스탠다드 레인지가 제로백이 무려 6.9초로 증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탑재하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아직은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도 다시 인증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배터리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배터리가 바뀌고 이제 이게 58kWh에서 이제 60kWh로 소폭 좀 증가를 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0km 정도 증가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증을 잘 받게 되면 거의 400에 육박하는 스탬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화면에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제가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귀에 못 박히게. EPA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EPA 기준으로 이게 제가 계산해보니까 43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산 배터리에 탑재한 모델 3 스탬플을 내년에 이제 출고받게 되시면은 완충했을 때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 이걸 뭐 크게 의미를 주지 마세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뜨는 겁니다. 여기는 430km 정도 뜰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스탬플에 좀 더 좋은 내용이죠. 뭐 몰입형 사운드는 이거는 뭐 어떻게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롱레인지부터는 이 조수석의 뒤쪽에 앰프 큰 게 하나 들어가거든요. 우퍼 큰 거 하나 들어가는 거, 이게 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이거는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돈이 포함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스탬플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열선 시트는 있지만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막아놨죠. 이거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 내면은 풀어줄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지금 돈 낼 테니까 풀어줘 하더라도 지금 안 풀어주고 있죠. 지금 이거 좀 언제 풀어주나 싶은데 이게 드디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기존 이제 롱레인지상과 동일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스탬플의 상품성 자체는 좀 좋아졌다고 좀 생각을 하죠. 주행 가는 거리도 늘어났고, 그래서 또 말씀드렸지만 이 리튬 인산소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은 100%까지 완충해서 막 이렇게 쓰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그러기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는 거. 네, 상품성이 좋아진 건 인정하는데 이게 600만 원이 증가할 만한 그런, 실질적으로 또 보조금까지 생각하면은 거의 1000만 원 가량 증가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만한 가성비가 있는 차인지는 약간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델 3가 벤츠 250 살만한, 특히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가격이 이제 오를 거란 말입니다. 6,900만 원 정도 오를 건데, 이제 롱레인지 실구매가를 생각하면 거의 벤츠 250 할인받아서 사는 거랑 거의 똑같은 가격을 주고 모델 3 롱레인지를 사야 되는데, 정말 가격 자체는 이제 정말 누가 봐도 엄연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마냥 저는 좋게 생각은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주주분들은 뭐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죠. 다만 또 이렇게 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만큼 반대로 테슬라는 또 급격하게 가격을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건데, 앞으로 테슬라의 이런 시가와 같은 이런 고무줄 같은 가격 정책,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거를 보는 재미가 앞으로도 좀 소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뭐 테슬라의 가격부터 해서 벤츠 EQS까지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좀 테슬라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데 좀 뭐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 곧 끝나갑니다. 이게 끝나면은 또 다른 뭐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 회사가 지금 연말 되면은 굉장히 바빠져가지고 영상을 옛날처럼 막 이틀에 한 번씩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는 한 네, 제 2순위는 무조건 유튜브이기 때문에 열심히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